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등에 가해진 국제사회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 등에 인도적 지원을 제한한 상태라며 일부 제재 대상 국가 지도자들은 자국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31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이 요구한 제재 완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시리아, 쿠바, 러시아 등 8개국이 최근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가운데 폼페오 장관은 제재 완화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that I'm aware of. 특히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미국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건 역시 인도주의 물품을 제재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 a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ther places, they are in fact American provisions. But in each of those, if you read them, it's quite on its face that these items aren't sanctioned. There's no prohibition on mov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se difficult and challenging places.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돕겠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북한에도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일부 제재 대상 국가들이 자국민의 안위보다 무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Some of these countries continue to build bombs and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y. All the while, their people are starving. So when they make the claim that, boy, they just don't have the money to feed their people, these are decisions that these people leaders have often made,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ose peoples. It's indeed. 폼페오 장관은 이런 비판을 하면서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나라들이 자국민을 해치는 결정을 하는 걸 보는 건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미국은 이런 지도자들보다 해당 국민들을 더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북한 등 보건 취약국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케어는 31일 공개한 2020년 전 세계 위험지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고 위험국으로 규정된 소말리아와 우간다, 하이티 등 14개 국가가 최하 위험국인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등 36개 국가보다 감염 확인이나 전염병 대응 등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훨씬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어는 31일 VOA에 정보 수집에 제약이 있는 북한은 최고 위험국과 고위험국 사이로 분류했다면서 식량 안보 위험국과 사회 경제 취약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험도가 각각 4배, 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북한 선박들이 중국을 오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석탄 수출 전력이 있는 선박 등이 움직이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어떤 물품들이 운반되고 있는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멈췄던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최근 북한 선박 포평호는 북한과 중국을 오갔습니다. 포평호는 지난 21일 북한 남포항 앞에서 포착된 뒤 23일 중국 룽커우 항국에 입항했습니다. 포평호는 과거 비료를 많이 운반했던 룽커우 항에서 5일 동안 머물다가 31일에 남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포평호는 지난해 3월 미국 재무부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여겨져 주의 대상이 된 선박입니다. 포평호가 운반한 화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현재 북한에는 비료 수요가 많은 때라면서 관련성을 거론했습니다. Now, North Korea produces most of its own fertilizer, not very good fertilizer. They need a lot of fertilizer, chemical fertilizer for their fields. They have a high priority to import that from China. 다른 북한 선박의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사양산호는 지난 1년 동안 중국 다롄항과 남포를 오갔는데 국경이 봉쇄된 지난 1월 22일 이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6일 일반 화물을 주로 운반했던 사양산호에 AIS 신호가 다시 확인됐는데 남포에서 다롄으로 출항한 뒤 31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국 국정의 선박 선싱호는 지난 27일 남포항에서 출항해 다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3월 말부터 외부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에서 대중국 해운 운항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 키스루스 국장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단둥과 신의주뿐 아니라 지난주부터 다롄과 남포 간 선박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 4명의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데 대해 한국과 북한에 각각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실은 31일 웹사이트를 통해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 등 4명이 지난 1월 서명에 작성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강제 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공정성이 부합되지 않은 재판 등 중대 인권 침해가 빈번한 북한으로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송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부가 어민 2명의 행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리크 하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책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질의에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지속적으로 깊이 우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특히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결론 내린 것처럼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런 심각한 국제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 휴직이 적용된다고 한국 측 정은보 협상대사가 밝혔습니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3월 31일 정부 홈페이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예정대로 무급휴직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급휴직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의 조속한 일터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현재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